자, 오늘은 신축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제가 보통은 지장간 얘기를 많이 하진 않지만은 신축일주는 지장간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축이라는 축은 편인으로 작용합니다. 편인으로 작용하는데 이 편인 안에 신금과 계수와 기토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축 중에 있는 이 계신기라고 하는 이 지장간들은 신금 입장에서는 활용을 하기 굉장히 유용한 글자들이에요. 그래서 신금은 이 축토 편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힘을 얻는다.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볼 때 신왕 또는 신약이라는 말을 하는데 신축일주는 신약하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 편인이 끊임없이 신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축토가 알아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신금이 축을 끌어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축토 편인을 소화한다, 이해한다, 좋아한다, 끌어낸다, 이런 미사여구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자, 축이라는 오행을 보면은 오래된 거, 오래된 거, 그리고 폐기된 거, 또는 이제 옛날 거, 옛것, 이런 것들이 이제 축토의 물상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 고급스럽게 바꾸면은 고전이라는 말이 붙어요. 그래서 의외로 이 명리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신축일주가 굉장히 많다는 거. 이 명리학도 오래된 거잖아요. 옛날 거잖아요. 나름의 역사가 있는 학문이죠. 그리고 편인이라고 하는 치우쳐진 그 제도권에 들어가지 않은 다른 종류의 학문이 또 명리학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축일주가 명리학하고도 인연이 굉장히 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축토가 연월에 있었으면은 이렇게 좋아하는 공부를 해서 사회적인 직업을 가진다던가 사회적인 역할을 한다던가 그런 형태로 쓰였겠지만은 신축일주는 일지에 내가 사적으로 좋아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만약에 신축일주가 인성이 혼잡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연월에 정인이 있다거나 다른 것들이 있고 신축일주가 따로 있다 그러면은 내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공부가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공부는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일주는 그런 옛날 거를 좋아한다라는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보면 되고요. 계수와 기토는 그렇게 흡수한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다른 오행에 따라서 직업적 코드를 형성하기가 쉬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화가 있는 경우에 특히 병화 같은 게 있게 되면은 병신합을하죠. 이렇게 되면은 정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것을 가지고 직업을 가진다, 공부한 것을 토대로 해서 직업을 가진다. 그래서 이 공부 자체가 그 직업을 염두하고 공부가 돼요. 그냥 막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겠다라고 먼저 결정을 해놓고 그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이 있는 경우, 목극토가 일어나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사상, 내가 공부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목이 있는 축토는 사주 공부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임상도 해가면서 상담도 해가면서 여기저기 맞춰가면서 공부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목이 없게 되면은 그냥 이론 공부만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목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직업을 만드는 틀이 살짝 바뀐다는 걸 인지해 주시면 되고요. 수를 보게 되면은 이게 식상이죠. 그렇게 되면 내가 공부한 것을 꺼내서 발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받아들이는 인성과 내보내는 식상이 발달했으니까 배워서 남주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수가 발달한 경우에는 교육 코드를 가지게 돼요. 선생님, 교육자, 가르치는 업이 잘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축일주 같은 경우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에 대한 호불호가 굉장히 강해요. 그게 이제 일지에 있는 축토 편인 때문인데 내가 싫어하는 거를 배제하고 좋아하는 거에만 집중하는 힘이 있어요. 그게 집착이 되기도 하고요. 파고드는 연구적 성향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한번 꽂히면은 오래 간다는 거. 그게 이제 신축일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다른 일주를 한번 뽑아봐야죠. 자, 다음 일주는요. 다음 일주는 다음 주 이 시간에 개미일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